그리고 이제 상속주택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질문 많이 들으셨는데, 상속주택은 다른 주택의 취득세 중과여부 판단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하나요? 일단?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상속 개시일로 또 5년 안에 예. 제외해 줍니다. 5년 지나면 포함돼 버리죠. 네. 근데 좀 궁금한 게 이게 또 형제들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엄마하고도 지분 때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상속주택을 받을 때 단독으로 받는 경우도 있지만은 네. 형제가 여러 명이거나 대부분 또는 그렇죠. 이제 네.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엄마랑, 계시면은 공동상속을 받잖아요. 이제 공동상속을 받으면은 그 공동상속주택은 한 사람의 주택으로 봅니다. 양도세가 똑같습니다. 이게. 그럼 누구의 주택으로 볼 거냐? 네. 우선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주택으로 보고요. 네네. 이제 지분이 똑같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형제끼리. 그렇죠. 두 명이면 뭐 이제 2분의 1씩 하면, 예. 그러면 이제 그 주택에 거주하는 자의 주택으로 봅니다. 그 주택에 아무도 안 살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가장 연장자의 주택으로. 네, 연장자는 뭐 쌍둥이도 일단 초가 있으니까 네. 그렇겠네요. 예. 근데 이게 뭐가 달라지냐면은 네. 어차피 이제 그 상속주택이 연장자의 주택으로 만약에 본다고 했을 때 네네. 큰형의 주택으로 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큰형은 어차피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이 상속주택은 주택에서 제외되잖아요. 그런데 5년 동안만 제외해 주잖아요. 그렇죠. 5년. 5년 지나면은 큰형은 포함돼 버려요. 네. 그런데 여기 둘째하고 막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사람들은 이제 상속주택의 소수 지분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5년 지나도 계속 제외해 줍니다. 상속주택의 소수 지분자들은 주택으로 아예 안 보니까. 그러네요. 예. 뭐 상속주택에 대해서도 헷갈리시는 분 많을 텐데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게 제일 질문이 많은 것 같아요. 진짜. 입주권, 분양권, 주거용 오피스텔. 예. 이 주택수 포함돼야 돼요, 말해야 돼요. 이건 제가 오늘도 두 분이 질문 받았어. 예. 이게 지금 이제 양도세하고도 계속 연관돼 있긴 한데 네. 원래 이제 조합원 입주권하고 분양권하고 주거용 오피스텔은 취득세 중과 여부 판단할 때 주택세에 안 들어갔죠. 안 들어갔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고민이 없었는데 요즘은 법이 막 이렇게 꼬여가지고 이제 자꾸 뭐, 이제 예. 양도세 규정을 따오는 것 같아요. 양도세는 이제 입주권과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세에 포함됐고, 네. 근데 분양권도 내년부터 포함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규정을 그대로 따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논란이 많았던 게 네. 기존에 이미 조합원 입주권 가지고 있는 분들, 그렇죠. 분양권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제 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내가 분양권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 상태에서 집을 샀습니다. 네. 요거 그냥 취득세 중과 안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대로 개정이 돼버리면은 취득세 중과가 바로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많아가지고 네. 요게 이제 행안위 논의 과정에서 이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붙이게 넣어줬냐면은 이게 법 시행일이 8월 12일이잖아요. 네. 그 법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주거용 오피스텔은 다른 주택의 취득세 중과 여부 판단할 때 주택세 제외해 줍니다. 네. 근데 법 시행일 이후 취득하는 입주권, 분양권, 주거용 오피스텔은 다른 주택의 취득세 중과 여부 판단할 때 주택세 포함시키는 걸로. 그럼 법 시행일이 언제였죠, 이게? 이게 8월 12일. 8월 12일. 올해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것 부분부터 정확하게. 법 시행일도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헷갈리네. 이거 저 답답한 게 나 걱정되는 게 우리 공인중개사 보는 분들은 이거 개정된 거로 시험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직 시험 문제가 나오지도 않았겠는데 이거 매일 바뀌고 있어서 어떻게 시험 봐 이걸? 그렇죠. 야 이거 외우기 힘드네요 진짜. 이거 세무사들도 솔직히 모르죠 이거. 세무사님들은 이제 지방세는 거의 잘 안 하는, 취득세는 잘 안 하거든요. 법무사니까. 예. 근데 이제 뭐 시험에는 나오는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안 나옵니다. 그렇구나. 세무사님들은 법무사들이 하시겠구나. 취득세는 어차피 대행신고해 주시니까 그렇겠네요. 근데 아까 그래서 이제 법 시행일 이후에 취득하는 분양권은 이제 주택수에 포함된다고 하셨는데, 무주택자가 분양권을 취득하고 이후에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 중과가 되나요? 지금 이제 그 방금 얘기했듯이 법 시행일이 8월 12일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8월 12일 이후에 내가 분양권을 먼저 하나 샀습니다.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주택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분양권 하나 가지고 있으면 살 집이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주택을 살 수 있겠죠. 네. 그럼 그 주택 살 때 이 분양권이 법 시행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라고 해버리면은 네. 그 주택 취득세 중과 여부 따질 때 이게 분양권 주택세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럼 두 번째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지역에 있으면 이게 8% 중과가 돼요. 8%죠, 8%. 예. 근데 이 경우에는 중과를 안 한다고 돼 있습니다. 시행령. 그래서 분양권이나 입주권 보유자가 추가 취득한 주택은 일시적으로 이주택으로 봐서 중과를 안 한다. 네, 이것도 일시적 이주택이 넣어준다고 돼 있는데 이게 양도세 일시적 이주택과 다른 거죠, 이제.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한 오피스텔 사는 경우 이것도 좀 헷갈린데 솔직히 뭐 주거용이라고 이렇게 문패를 붙여놓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오피스텔 사는데 취득세가 중과되나요? 근데 어떻게 판단해야 돼 이걸? 이거 질문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저도 왜냐하면 헷갈려요. 지금 사람들이
법인이나 이제 개인에 대해서 양도세 법인세 규제를 워낙 많이 하니까 주택을 사기는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가, 토지, 오피스텔 이런 거 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피스텔 살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오피스텔 사면 취득세가 네. 원래 현재 4.6%거든요. 그렇죠. 원래 4.0%였죠. 12% 혹시 아니냐 네. 이렇게 많이 물어보십니다. 음. 근데 지금 오피스텔은 네. 그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주택이 아닙니다. 예, 주거적이 왜냐하면 아니죠. 이제 양도세에서는 예. 실제 주거 용도로 사용하면은 양도세에서는 이걸 주택으로 보죠. 네. 근데 문제는 주택법 아니 그 지방세법에 보면은 지방세법도 실지과세 원칙이 있거든요. 네네. 실제 용도에 따라서 주택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지방세법 중에 취득세 규정이 있잖아요. 취득세 규정이 있죠. 취득세는 살 때 이게 주택으로 기능하는지 안 기능하는지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살 때. 예. 근데 살 때는 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쓸지 네. 사무실로 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 이후에 이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산 이후에. 네네. 그러니까 사는 시점에서는 중과하지 않고. 공부상의 용도로 가버립니다. 그럼 4.6%로 그냥.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취득세 부분들은 이 정도면 충분히 검토했을 것 같고요. 양도세 부분이 되게 강화가 됐잖아요. 특히 단기 양도라든지 왜냐하면 이제 또 갭 투자를 워낙 싫어하는 것 같아요. 이번 정부에서는. 그래서 갭 투자는 보통 단기 양도가 많고 법인 투자도 일종의 보면 단기 양도잖아요. 단기 양도에 대한 세율이 강화됐다고 하는데 이전하고 어떻게 어느 정도 강화된 거예요? 이전에 이제 단기 양도 세율이 주택하고 조합원의 입주권은 1년 안에 처분하면은 세율이 40%였고요. 그렇죠. 1년 지나면 기본 세율이었는데 네. 요게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내년 6월 1일 이후부터 네. 1년 안에 팔면은 70%. 30%. 예. 2년 안에 팔면 60%. 야. 2년 지나면 기본 세율을 바뀌고요. 네. 이제 분양권은 더 강화됩니다. 네. 분양권은 현재는 조정 지역은 무조건 50%고요. 네. 비조정 지역은 1년 안에 팔면 50%, 2년 안에 팔면 40%, 네. 2년 지나야 기본 세율이었거든요. 근데 내년 6월 1일부터 똑같이 분양권은 이제 조정 비조정 관계없이 네. 1년 안에 팔면 70%. 그다음에 2년도 필요 없습니다. 준공되기 전에 팔면 60%입니다. 그러니까 준공 전에는 절대 팔지 말라는 거죠. 한마디로 실수요 목적가 아니면은 네. 분양 받지도 말고 분양권 사지도 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규제 지역 내에서 먹는 거죠? 아닙니다. 분양권은 규제 지역 상관없이 비규제도 다 포함입니다. 그럼 비규제 지역도?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예. 지금 비규제 지역에 분양권들이 미분양이 갑자기 늘어나고 있습니다. 좀 전매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거. 결국 이제 팔 수는 있는데 세금을 이제 70% 60%를 내고 거의 지방소득세 10%씩 더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77% 66%거든요. 네. 그러면 나한테 남는 게 별로 없죠. 교통비 빼면 남는 게 없겠는데 시간도 중개 수수료 내야 돼. 그렇죠. 그리고 문제는 이제 취득세 때문에 네. 사람들이 등기치기를 되게 부담스러워해요. 네. 취득세 중과가 돼버리니까 그러네요. 다주택자들은. 등기를 칠 때 취득세를 내야 되니까. 네. 그럼 그러네요. 가급적이 이제 분양권 상태에 팔고 싶어 할 텐데 네. 파는 순간 77% 66%를 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이제 정말 핵심지 아니면은 이제 분양권 투자가 어려워진 거죠. 특히 비규제 지역. 네네. 진짜 비규제 지역에서 그나마 좀 어떻게 보면 수요가 있었던 게 새 아파트고 분양권이었었는데 양도세가 이 정도 나오면 지방은 이걸 얼어붙겠는데요, 시장이. 예, 실수요가 좀 뒷받침되지 않은 지방의 분양권들은 타격이 심하죠. 왜냐면 그동안 미분양이 좀 많이 없었던 곳 중에 투자자들이 좀 들어가줘서 받쳐준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실제 거기 실내 거주하실 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조금 활성화된 상태에서 샀기 때문에 조금 그랬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미분양 물건들 마피도 많이 나오겠는데 그러니까. 원래 이제 플러스피 조금씩 붙어 있던 것들이 예. 지금 마피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네. 이거 한번 또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710 대책 이후에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세율 강화된 거, 지금 이제 더 강화된 게 또 있나요? 이번에 이제 강화된 것 중에 하나가 예.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팔면은 네. 이제 양도세 추가과세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2주택은 10% 추가과세를 하고 있고, 네. 3주택 이상이면은 20% 20%. 추가과세 하는데, 네. 그 추가과세 세율이 내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네. 각각 10%씩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3주택자 이상입니다. 예. 몇 프로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3주택 이것저것 이상이면 다 합치면은 그냥 부가세율까지 다 합치면. 이제 차익에 따라 다를 텐데 네. 제가 계산해 보니까 네. 양도 차익이 3억이다. 예. 3억이면은 이제 3주택 이상이면은 추가과세 세율이 30%가 추가과세 되잖아요. 예. 계산해 보니까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해서 약 2억 2, 30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세금만. 예. 거기에다 이제 취득세 내야 되죠. 그쵸. 그다음에 중개 수수료 살 때 팔 때 내야 되고 네. 대출 이자도 나갈 거고. 네.
이렇게 따지면 세후 수익은 한 30%밖에 안 나옵니다. 30%. 그러니까 70%는 조금 세금이 나간다. 네. 알겠습니다.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이어나가겠다는 것을 이번에는 곧바로 집값이 오르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초양극화 현상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초강력 규제와 부동산의 양극화 시대, 사야 할 부동산은 더 명확해지고 있다. 부동산 매매의 입지 선정과 돈 버는 핵심 입지 20곳을 완벽 분석한 이제부터는 오를 곳만 오른다.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이제부터는 오를 곳만 오른다를 검색하세요.